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9월 20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제 4과목의 요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죠. 그래서 61번 보면은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요 화재 안전기준 중에서 요 증폭기의 그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요 증폭기의 그 설치 기준에서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는 건 우리 소방시설 다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요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게 되어 있죠. 다음 3번에 요 증폭기의 요 비상 전원 용량은 20분 이상이 아니고 30분 이상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요 3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요 증폭기 전면에는 전원이 정상인지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요 표시등하고 전압계를 갖다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누설 동축 케이블의 요 접속 단자하고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4m 이내마다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서 설치. 단 정전기 차폐 장치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장, 임피던스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이 55ohm으로 한다는 거. 접속 단자 0.8m 이상 1.5m 이하 조작부죠. 또 요 지상에 설치하는 요 접속 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그다음에 다른 용도의 접속 단자하고는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죠. 증폭기 설치 기준 보면은 전원은 축전지나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 증폭기 전면에 전원 표시등하고 전압계, 비상 전원 용량 30분 이상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되죠. 그다음에 62번에 요 거실 통로 유도등 설치 기준인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옳은 거. 자, 거실 통로 유도등은 거실에 어디에 설치해요? 통로에 설치하니까 거실 통로 유도등이죠. 그래서 출입구가 잘못된 거죠. 자,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장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통로 유도등이 설치된 거 있죠. 이게 바로 거실 통로 유도등이에요. 요거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게 맞는 얘기죠. 자, 구부러진 모퉁이에 설치하는 거 맞죠? 수평거리, 유도등은 다 수평거리 20m마다죠. 그다음에 거실에 통로가 벽체로 구획된 경우에 비상구 유도등 설치했다. 이런 기준은 없는 거죠. 그럼 63번으로 넘어가죠. 자, 63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요 시각 경보 장치 화재 안전 기준이죠. 그래서 여기 청각 장애인용 시각 경보 장치의 설치 높이죠. 그래서 여기가 천장, 여기가 바닥. 그래서 요 시각 경보 장치 요 놈은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에 설치하는 거죠. 근데 이 천장 높이가 2m가 안 되는 경우 있죠. 즉 2m 이하일 경우에는 요 시각 경보기를 설치를 하는데 이놈은 요 천장으로부터 0.15m 이하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천장의 높이가 지금 여기는 다행히 2m를 초과할 경우에요. 그러면 천장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 그래서 청각장애인용 요 시각경보장치 설치 기준을 보면 복도나 통로, 또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이죠.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시선이 집중되는 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를 하죠. 설치 높이는 원칙적으로 2m 이상 2.5m 이하. 단 천장 높이가 2m 이하일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그다음에 시각 경보장치 요 광원이죠.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 설비나 아니면 전기 저장 장치죠. 다음 64번. 자, 유도등의 형식 승인하고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인데요. 비상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도 되는 거. 자, 비상전원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뭐, 이게 점검 스위치죠. 다시 말해서 이 점검 스위치가 없어도 되는 경우, 이건 객석 유도등이에요. 그래서 객석 유도등은 여러분, 강당이나 이런 그 극장 같은 데 보면 바닥에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바닥에 매설된 거 있죠? 이게 바로 객석 유도등인 거죠. 주로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뭐 공연장이나 뭐 관람장, 그 다음에 영화 상영관 이런 데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석 유도등만큼은 점검 스위치가 없어도 된다는 거. 다음 65번 가죠. 자, 65번은 누전 경보기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전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으로 하는 거 우리 소방시설 다 똑같아요. 자,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죠.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 맞는 얘기고,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서 전원이 동시에 차단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되지 않아야 된다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다른 용도의 그 차단기하고 같이 사용할 때는 다른 그 용도의 차단기하고 분리해서 설치해서 동시에 전원이 차단되면 안 되는 거죠. 자, 누전 경보기 종류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60A 초과는 1급 누전 경보기, 60A 이하는 1급이나 또는 2급. 그 다음에 요 변류기 누설 전류를 검출하는 거죠. 5개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이나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 그다음에 전원이죠. 각극의 개폐기하고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 요 수신부 설치 제해 장소도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65번 가죠. 66번. 자, 66번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수신기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하나의 경계 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이건 P형 수신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문자, 자, 문자로 표시되는 것은 R형 수신기죠. 그다음에 감지기, 그다음에 중계기,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 표시해야 되죠. 자, 음향기구는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하고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죠. 그다음에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이 아니고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되죠. 주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주출입구 1층에 있는 주출입구 옆에다 설치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67번. 자,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이죠.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지하층으로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바닥 부분 몇 면 이상, 이거 2면 이상이죠.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1m 이하일 경우에는 무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야 할 내용은 2하고 1이니까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하층에 가면은 이 뒷면하고 요 다른 한 면, 두 면이 벽이 지하일 경우 있죠. 벽 2개가 지하고 나머지는 요 지상층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음 68번 넘어가죠. 자, 68번은
휴대용 비상조명 등의 그 설치 기준인데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자, 외함은 난연 성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이 돼야 되죠. 다시 말해서 요 유도등이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 요 벽에 부착되어 있을 때 바로 띄면은 바로 점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죠.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우리 조작부하고 똑같아요. 0.8m 이상, 1.2가 아니고 1.5m 이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휴대용 비상조명 등 설치 기준을 보면 숙박시설이나 이 다중이용업소는 각 구획된 실 하나씩 설치하는 거죠. 지하상가하고 지하역사는 보행거리 25m마다 3개 이상, 그다음에 영화 상영관이나 대규모 점포 이런 데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배터리 용량은 일반적인 거죠. 20분 이상. 69번. 자, 비상경보 설비하고 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비상 베일 설비나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그 음향장치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비상 베일 설비하고 이 자동식 사이렌 설비 이건 다 공통이에요. 음향장치는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에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나와야 되죠. 이건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비상경보설비 설치 기준, 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25m마다, 전격 전압의 80% 전압, 그 다음에 음량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그 다음에 조작 스위치는 0.8m 이상 1.5m 이하, 그 다음에 요 수평거리 25m 이하, 그다음에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 그 다음에 위치 표시등은 상부에다 적색등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불빛이죠. 15도 각도, 그 다음에 10m 이내에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요 적색등 설치한다는 거. 반복적으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70번 가죠. 자, 물 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자, 비상 전원을 자가 발전 설비나 축전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소화 설비는 비상 전원 몇 분 이상이에요? 20분 이상이죠. 그래서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점검 편리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받을 우려 없는 곳, 그 다음에 비상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하고 방화 구획해야 되죠. 그래서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죠. 다음 71번 가죠. 자, 71번은 부착 높이가 15m 이상, 20m 이하, 여기에 부착할 수 있는 감지기죠. 그래서 15m 이상 20m 그 이하는 이광연불이에요. 이광연불. 그래서 이광연불에서 요 이온화식 다 일종이죠. 일종. 광전식도 일종만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온화식 일종 또는 강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그 다음에 공기 흡입형인데 다 일종, 연기 복합형, 불꽃 감지기죠. 그래서 설치할 수 없는 감지기니까 보상식 스포트형, 요건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8m 이상 15m 미만, 15m 이상 20m 미만, 20m 이상 요 세 가지만 주로 잘 나오죠. 그래서 8m 미만, 15m 미만은 요거는 이 차이광연불이에요. 요건 차동식 분포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온화식 1, 2종, 여긴 다 1, 2종이 들어가요. 광전식도 1, 2종,
그래서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에서 머리글자 이용해서 차이 광연불. 그다음에 15m 이상 20m 미만은 이광연불. 이광은 다 일종이죠. 여기 일종. 20m 이상은 불광. 중화인데 불꽃감지기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광전식은 분리형하고 공기 흡입형 중에서 아날로그 방식만 해당이 된다는 거. 다음 72번 가죠. 자, 72번은 요 유도등하고 유도표지의 그 화재 안전 기준인데,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를 찾아내라는 거죠. 자, 거실로부터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는 설치 예외죠. 자, 바닥 면적이 800제곱미터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은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1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요, 2번도 맞는 얘기죠. 자,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이고 비상조명등하고 유도표지가 설치된 출입구, 보행거리가 20m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15m니까 해당이 되는 거고, 4번에 출입구가 4개가 아니고 3개죠. 3개 있는 거실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그 보행거리가 25m가 아니고 30m죠. 30m 이하죠.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에 출입구를 가진, 여기 숙박시설에 했는데 숙박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예외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 설치제에 1000제곱미터 미만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하고 유도표지가 설치된 출입구, 그 다음에 출입구가 3개 이상 거실, 보행거리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 외의 출입구는 예외죠. 단 여기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판매, 운수, 숙박, 노유자, 그 다음에 의료시설, 장례식장은 무조건 예외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통로 유도등 설치 제외도 있죠.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통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나 통로, 그다음에 객석 유도등 설치 제외,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 유도등이 설치된 경우죠. 다음 73번 가죠. 요거는 형식 승인하고 제품 검사이고 기술 기준인데요. 누전 경보기예요. 비호환성 수신부는 신호 입력 회로에 공층 작동 전류치의 42%에 대응하는 변류기에 설계 출력 압력을 가하는 경우 몇 초 이내에 동작하지 아니하여야 하는가. 이거 30초 이내죠. 그래서 이건 문제하고 답을 같이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편해요. 다음 74번 가죠. 자, 74번은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인데, 어떤 설비하고 연동이 돼야 되냐.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죠. 그럼 요게 수신기로 신호가 전달이 되죠. 자, 수신기에 전달이 되면 주경종이 대부분 울리죠. 주경종은 어느 층에서 화재가 나든 울리죠. 그러면 이 주경종에서 신호를 어디로 보내느냐? 바로 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 신호를 보내서
여기서 소방서로 화재 신호를 통보해 주면서 거기에 전화로 녹음해 놓은 멘트가 소방서로 바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하고 연동이 돼야 되냐?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 연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점검할 때 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 그 점검은요, 항상 소방서 관할 그 소방서에다가 전화를 해서 우리가 지금 자동화재 속보 설비 테스트 하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위치가 주소가 어디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장소 위치가 어디고 그다음에 그 시설명이 뭐고 얘기해주면 한 1분 후에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 띄우면 주경정 울리죠. 그럼 속보기 멘트 나가죠. 그래서 소방서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을 꼭 하는 거죠. 그다음에 75번 가죠. 자, 75번은 비상 콘센트 설비의 요 전원부하고 외압 사이의 절연 저항 값은 몇 메가옴 이상이냐. 이건 2차에서도 많이 나와요. 20 메가옴 이상 비상 콘센트 설비에서 전원부하고 요 외압 사이의 절연 저항 값 500V 절연 저항계로 하죠. 그래서 요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을 할 때 20 메가옴 이상 전원부하고 외암 사이. 그 다음에 요 전원부하고 요 외암 사이에 절연 내력을 하는 거죠. 절연 내력. 그래서 절연 내력 시험은 이것도 2차 실기 시험에 종종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 사용 전압이,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일 경우,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150V 이상일 경우. 그래서 요거는 1000V에 시료 전압을 가했을 때 1분 이상 견뎌야 되죠. 자, 전격 전압이 150V 이상일 경우에는 그 전격 전압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고 플러스 1000V에 시료 전압을 가해서 1분 이상 견뎌야 되는 거죠. 이 내용 여러분이 절연 저항하고 절연 내력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놔야 돼요. 자, 76번은 가로가 28m, 그다음에 세로가 16m라는 얘기죠. 여기 어떤 실이 있는데 가로가 28m, 그다음에 이 세로가 16m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설치하죠. 그럼 설치 개수는 바닥 면적은 가로 28m, 세로 16m, 이놈을 15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2.99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지기 개수는요, 반올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절상이에요. 즉, 소수점이 있으면 무조건 올려줘야 되죠. 즉 2.01이 나와도 3개, 2.99가 나와도 3개가 되는 거죠. 무조건 절상이에요.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 3개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77번. 자, 비상방송 설비의 그 설치 기준인데 적합하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자, 비상방송용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거 맞죠? 자,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당연히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해야 되죠. 자,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면 몇 선식? 3선식이죠. 2선식이 아니고 3선식이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음량 조정기 설치가 되면 긴급용 배선하고 그다음에
업무용 배선, 그 다음에 공통선 해서 요게 세 가닥이 되는 거죠. 즉 3선이 되는 거예요. 3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자, 실내에 설치된 요 비상방송기의 음성 입력을 확인해 보니 2W였다. 실내는 1W 이상, 실외는 3W 이상이죠. 그래서 요 비상방송 설비의 요 음향장치 설치 기준 아주 잘 나와요. 78번 가죠. 자, 비상경보 설비하고 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준인데 발신기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죠.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자, 발신기란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요건 수동으로 전달하는 거죠.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우리가 발신기라고 하죠. 이거에 비해서 요 감지기 있죠. 감지기는 자동으로 발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발신기는 수동으로, 감지기는 자동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에 자동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비상벨 설비는 요 벨이 우리말로 하면 경종이죠. 그래서 경종으로 경보하는 거. 자동식 사이렌은 말 그대로 사이렌으로 경보를 발하는 거. 자,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단독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자체 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거죠. 그래서 요 발신기는 수동으로, 수신기는 화재 신호를 직접 수신해서 화재 발생을 표시, 경보해주는 장치. 그다음에 79번 가죠. 자, 비상 콘센트 설비의 요 비상 전원을 실내에 설치할 경우, 즉 자가발전 설비 같은 거 실내에 설치할 경우 뭐를 꼭 설치해야 돼요?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3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80번 가죠. 자, 80번은 비상방송 설비의 그 화재 안전 기준인데, 비상방송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몇 분 이상 경보를 발해야 되느냐? 10분 이상 경보를 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비상방송 설비의 요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죠. 그리고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요 축전지 설비나 아니면 전기 저장 장치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